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에서 옵스나우 피놉스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에서 피놉스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용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사스형 CMP 도구인 옵스나우의 피놉스 거버넌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웨비나를 통해 저희 피놉스 거버넌스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피놉스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피놉스는 파이낸스와 데브옵스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VM과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면 바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무와 개발 운영을 긴밀하게 결합해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런 피놉스 관점에서 거버넌스는 재무와 개발 운영을 긴밀하게 결합해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비용, 자원, 보안, 운영, 성능 측면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비슷한 어려움과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소스나 비용이 시시각각 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고 내부 역량을 키우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비용은 계속 낭비되고 보안은 취약해지고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이러한 고객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수년간의 클라우드 운영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놉스 거버넌스 솔루션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을 저희 피놉스 거버넌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은 리소스를 쉽게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클라우드의 특징이 기업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주는 반면에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1시간 전까지 100대였던 VM이 갑자기 300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1시간 전까지 이번 달에 사용한 비용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3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비용, 자원 등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원과 비용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회사의 표준 정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로우 데이터만 해도 수만 라인에서 수십만 라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트너에서도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의 자동화된 거버넌스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놉스 거버넌스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책 검사의 자동화입니다.
거버넌스 수립에서부터 검사,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클라우드 자원, 비용, 보안 등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피놉스 거버넌스의 특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놉스 거버넌스는 베스핀 글로벌의 수년간의 클라우드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전문 조직이 없어도 손쉽게 바로 클라우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능과 정책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유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 비용, 자원, 성능, 보안과 같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피놉스 거버넌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운영 및 비용 관리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기업에서 클라우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하여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SaaS 솔루션입니다. 피놉스 거버넌스에서는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이 정책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능과 주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는 피놉스 거버넌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데모를 통해서 솔루션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준수 검사 메뉴에서는 클라우드 정책 검사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동 검사에 등록된 정책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정책에 스케줄링을 걸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 실패한 자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관리 메뉴에서는 피놉스 거버넌스에서 제공하는 20여 개의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을 하나 선택하셔서 바로 검사를 실행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 준수 검사 메뉴에서 수분 내에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을 각 기업에 맞게 규칙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이지용 매니저님이 피놉스 거버넌스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놉스 거버넌스는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거버넌스의 첫 화면 대시보드입니다. 검사 결과의 요약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진행 중인 검사와 전체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준수 검사, 정책을 생성할 수 있는 정책 관리, 정책과 검사들의 로그를 볼 수 있는 규정 준수 로그, 마지막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메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피놉스 거버넌스의 데모는 정책 관리 메뉴에서 시작해 정책을 하나 생성하고 규정 준수 검사에서 정책을 검사한 다음 규정 준수 로그에서 정책과 검사들의 로그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설정 메뉴에서 옵션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서 전체적인 검사 요약을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놉스 정책 관리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시스템 정책과 사용자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정책은 베스핀의 클라우드 운영 노하우를 담아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모범 사례들을 기반으로 설정된 정책들인데요. 사용자가 일일이 규칙들을 다 세팅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프리셋 정책으로 정책에 맞는 규칙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베스트 프랙티스 시스템 정책들은 애저를 사용하실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중요 정책들입니다. 비용, 성능, 자원, 그리고 보안 4가지 관점에서 정책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관점별로 정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정책은 비용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애저 빌링 스테이트먼트 정책은 애저를 사용하실 때 비용 측면에서 과비용이나 오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칙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월간 총 가상 머신 비용이 특정 퍼센티지를 넘어 증가하는 경우나 높은 지출 혹은 예산을 넘는 지출일 경우 이런 비용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정책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원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애저 리소스 태그 정책은 가상머신이나 자원에 태그가 안 달려있을 때를 검사를 해주는데 태그를 달아서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리소스를 묶어서 확인할 때나 비용 정보를 확인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태그 없이 생성된 자원들에 사용자가 태그를 달아줄 수 있도록 태그가 달리지 않은 항목들을 이메일 알림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게 자원들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가상머신을 사용할 때 보안 측면에서 중점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8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가상머신 백업 같은 경우에는 가상머신을 백업을 해둠으로써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백업 활성화가 규칙으로 생성이 되어져 있고 디스크 액세스 리소스가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는지 검사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노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관점의 규칙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줍니다. 이런 보안 측면의 규칙들이 8가지가 나열되어져 있고 규칙별로 심각도를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을 하나 클릭해서 보면 규칙에 대한 설명과 이 규칙이 하단 조건을 만족할 경우 미준수라고 나오는 결과와 그리고 하단에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애저의 시스템 정책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100여 가지 규칙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 외에도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을 제공드리고 있으며 향후 GCP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스템 정책들과 각 규칙들이 비용, 성능, 자원, 보안의 관점에서 중요한 항목을 미리 구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적절한지 고객분들이 따로 알아보고 고민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검사 항목 추가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시스템 정책으로만 검사를 진행해 보셔도 충분하고 혹은 정책 생성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새로운 정책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옵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사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새로운 사용자 정책으로 기존 규칙을 편집해 현재 회사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커스텀해서 정책을 만들고 검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기존 정책을 복사를 해서 규칙을 수정하여 정책을 생성하고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추얼 머신 정책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정책 이름을 설정하고 하단의 규칙들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규칙만 남겨두고 필요하지 않는 규칙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규칙을 삭제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생성을 하시면 정책관리 목록에 방금 만든 사용자 테스트 정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검사를 진행을 하시려면 우측에 검사 항목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혹은 스케줄링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스케줄링은 일별, 주별, 월별 3가지 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주기별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검사 목록에만 추가를 해서 규정준수 검사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준수 검사에서 방금 검사 목록에 추가를 했던 사용자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준수 검사에는 정책들의 검사 결과와 검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아까 검사 목록에 추가를 했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검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서 미검사라고 검사 상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검사 설정에서 검사 범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 범위는 계정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디폴트인데 검사를 진행하시고 싶은 계정만 선택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검사 결과에 다시 돌아간 다음 검사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검사 결과에는 준수인지 미준수인지 검사 점수가 나와 있고 검사 상태는 제품별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검사 상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지금 이 규칙 옆에 붙여져 있는 시큐리티라는 항목인데요. 이 규칙이 시큐리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뒤에 설정 부분에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준수, 미준수, 에러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이번 검사에 에러 난 규칙은 없고 미준수와 준수가 있습니다. 미준수가 난 규칙에 대해서 하나 클릭을 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사 범위에서 설정을 했던 계정이 나와 있고 클릭을 해서 보시면 미준수 발생 일시와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리전과 자원이 나와 있는데 이 코리아 센트럴 리전에 있는 하단의 3개의 리소스들이 이 메시지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준수 규칙이라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준수 항목의 리소스 레벨까지 상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준수한 규칙들을 준수 항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본 정보에 들어갑니다. 기본 정보에 보시면은 하단에 개선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개선 방법대로 리소스들에 대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재검사를 누르시면은 다시 준수 항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다음 작업 버튼은 이 버튼을 누르면 미준수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관련 담당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추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까 정책을 목록에 추가할 때도 스케줄링 기능이 있었는데 이 검사 설정에서도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을 설정하는 이유는 굳이 관련 담당자가 특정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수동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도 스케줄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일별부터 주별, 월별을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주기를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날 스케줄링 검사를 통해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요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 검사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검사 목록에서도 스케줄링이 설정되었다는 의미로 스케줄의 시계 아이콘을 통해서 스케줄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규정 준수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정 준수 로그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정책 생성이나 검사들의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리에서 정책을 복사를 해서 생성한 것부터 검사를 진행했던 모든 로그들이 제공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플레인 텍스트로 로그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로그들을 복사를 해서 원하시는 곳에 다른 곳에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하나 확인해서 보면 방금 검사를 진행했던 규칙이 3개의 미준수가 되어져 있다는 항목을 또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계정의 하단 리소스들이 이러한 메시지의 이유로 인해서 미준수가 됐다는 사실을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에서 화이트리스트와 카테고리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정의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다 검사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화이트리스트에 리소스를 추가를 해서 검사 목록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용으로 생성한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버넌스 검사를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니 예외 처리를 화이트리스트로 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생성을 눌러서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해 놓고 리소스를 추가를 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리소스가 있는 계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와 있는 리소스들 중에 위에 2개의 리소스들을 테스트에서 제외를 하고 싶을 때 리소스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템플릿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아까 추가를 했던 리소스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화이트 리스트 템플릿을 검사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규정준수 검사에 들어가서 사용자 테스트 정책을 누르고 검사 설정에서 화이트 리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방금 생성을 했던 애저 대문 리스트를 추가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추가했던 2개의 리소스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 템플릿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검사 진행을 했을 때부터 이 2개의 리소스가 검사에서 제외가 되고 다시 설정해서 대문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사용 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테고리 기능입니다. 앞에 정책 관리에서 잠시 카테고리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이 카테고리 기능은 규칙들에 달려있는 라벨링 같은 개념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의 모든 규칙들은 보안, 성능, 자원, 비용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생성이 되고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대시보드 메뉴에서 상태의 트렌드 차트를 보거나 검사 상태를 볼 때 카테고리별로 한눈에 그룹핑해서 확인하기에 용이한 옵션들입니다. 앞으로도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그룹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차차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카테고리 외에도 사용하실 때 카테고리를 직접 생성을 해서 이 카테고리 안에 정책과 규칙들을 연결을 해서 그룹핑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앞서 진행했던 검사의 요약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계정에 대해 검사 결과 요약을 제공하는데 특정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실 때는 특정 계정을 클릭을 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요약에는 전체적인 검사 점수가 나와 있고 미준수, 준수, 에러했던 규칙들이 심각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많은 개수가 있는 순서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 상태는 제품별, 카테고리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CSP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 한 번의 클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상태 파악에 용이합니다. 각 제품별로 미준수한 규칙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량이 많은 제품에 미준수한 규칙이 많다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 제품의 미준수한 규칙들을 따로 확인을 해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도 상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특히 신경을 쓰시는 경우 보안 카테고리에 미준수한 항목이 많다고 생각되실 때 다시 검사를 진행을 하셔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상태 트렌드 차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품별, 카테고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트렌드 차트는 일자별로 검사 상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자별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의 옵션이 지난 14일, 1개월, 1년 단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EC2 정책이 검사가 됐지만 그 뒤에는 검사가 됐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검사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서 검사 결과가 오래된 항목들을 다시 찾아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전별 검사 상태에는 각 리전에 커서를 올리면 정책 수가 나와 있고 미준수한 규칙, 준수한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테이블 형태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미준수한 규칙들만 모아놓은 카드뷰가 있는데요. 이 미준수한 규칙들의 마지막 검사는 언제인지, 검사했을 때 미준수한 규칙은 몇 개인지가 확인이 되고, 이 정책들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 정책을 클릭을 해서 규정 준수로 넘어가서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놉스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 5가지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에서 옵스나우 피놉스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대식입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Q&A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피놉스 거버넌스 개발을 담당한 홍성호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피놉스에서 옵스나우 거버넌스 서비스를 개발한 프로덕트 오너 홍성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웨비나에 참석을 하셔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셔서 저희가 그 질문 하나하나에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놉스 이종준님께서 피놉스이면 비용 절감을 위한 진단 및 가이드 기능이 제공되는 건지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 저희 피놉스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와 진단을 제공을 드립니다. 방금 웨비나에서 확인하셨듯이 거버넌스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의 규칙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이러한 거버넌스에서 이런 정책들을 검사를 하시면 비용 절감이 되는 포인트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소스 최적화를 통해서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라든지 라이사이징이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 CSP, 특히 AWS나 애저와 같이 제공하는 RI와 같은 할인 모델들을 추천을 해드림으로써 그런 RI 구매를 통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러한 비용 절감을 위한 진단과 가이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윤성원님께서 옵스나우 솔루션에서 서로 다른 CSP 사이의 비용 시뮬레이션 비교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지금 온디맨드 서버를 기반으로 다른 AWS, Azure, GCP 등의 그런 다른 CSP사들의 동일 스펙에 대한 비용 시뮬레이션 기능을 개발 중에 있고요. 저희가 12월 안에 기능 개발을 완료해서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기능은 아닌데요. 저희 옵스나우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비용 시뮬레이션 비교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사 유사 기능을 갖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의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옵스나우의 차별화된 장점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주요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는 아시아 최대 멀티 CSP에 대한 비용과 자원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AWS, Azure, GCP 외에도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국내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과 비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각각의 CSP의 콘솔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옵스나우에 들어오시면 이런 여러 가지 CSP의 비용과 자원을 통합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CSP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 리소스에 대한 어떤 가시화 또는 최적화 부분들에 대한 전체 풀 라이프 사이클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웨비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지만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멀티 CSP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회사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정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용이나 매 시간마다 생성 삭제되는 자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적화 기능들을 모두 하나로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김명환 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견적을 받아보면 적정 트래픽 내에서는 가격이 저렴한데,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트래픽에 대한 적정한 값 설정을 직접 지원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AI 기반으로 이상 비용 탐지 기능을 제공을 해서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사용자에게 바로바로 그 해당 리소스에 대한 네, 이상 알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을 통해서 갑자기 비용이 확 증가하는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정책을 새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 정책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스나우 거버넌스의 기본 정책은 어떤 경우에 적합한 정책인지, 그리고 정책 수정 또는 추가와 관련하여 베스핀 글로벌로부터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본 정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기업들 중에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과연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운영해야 될지 좀 이렇게 결정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고객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기업들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노력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추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마다 저희가 저희 거버넌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용을 추천드린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좀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다가 어떤 수정이나 추가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옵스나와 관련된 서비스 데스크를 항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양재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RI를 구매하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되고 RI에 대해 알아보고 구매하는데 바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RI 인스턴스를 이용하면은 최소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개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구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스나우 거버넌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온디맨드를 장시간 사용하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옵스나우에서 제공하는 RI 추천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RI에 대해서 그 RI 대상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구매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클라우드 전환도 중요하지만 전환 이후에 늘어나는 자원과 비용 통제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옵스나우의 클라우드 피놉스의 도입으로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클라우드를 전환한 이후에 그 어떤 자원이나 비용들이 특히 이제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기업들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도입 당시에는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들만 보시고 빨리빨리 전환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자원이나 비용들을 얼마든지 쉽게 생성하고 삭제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자원들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피놉스 거버넌스에서는 이러한 그 자원과 비용들에 대한 어떤 회사의 어떤 기준들, 표준되는 정책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도입 초기부터 우리의 자원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성하고 삭제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안을 준수해야 된다와 같은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 초반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을 하시면 그 이후에 늘어나는 자원들이나 비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양정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릴게요. 옵스나우 피놉스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특장점,
네, 저희 옵스나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CSP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툴에 대해서 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모든 CSP들은 다 본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 툴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여기에는 CSP에 제공하는 보안 툴을 이용하더라도 각각의 CSP의 콘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거나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 피놉스의 거버넌스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서비스 안에서 모든 CSP에 대해서 다 한 번에 그런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거버넌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CSP에서 별도의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 옵스나우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거버넌스 서비스를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현업의 재무, 회계 또는 IT의 개발, 운영 담당자와 협업을 통해 옵스나우 적용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와 도입 시 전제 조건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의 옵스나우, 저희 피놉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 대기업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서 저희 옵스나우 피놉스를 도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방금 질문 주신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어떤 재무회계 쪽이나 아니면 실제로 운영과 관련된 개발, 엔지니어링 팀들 간에 뭔가 협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도입이 처음부터 이게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제로 어떤 가시화 부분이 좀 잘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 재무회계 쪽에서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개발팀에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시고요. IT 개발 운영 담당팀에서도 실제로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리소스나 비용들이 좀 시시각각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재무회계와 일일이 협업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옵스나우를 통해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의 자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대비 비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희 옵스나우 피놉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가시화가 이제 되고 나면 재무회계팀과 실제로 IT 운영팀이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예산을 수립하거나 향후에 어떤 서비스의 운영 방향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을 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가시하고 확보가 되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또 그다음 절감한 비용을 또 어느 서비스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판단이 또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관련된 유관 부서들의 도움이 되고 협업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문주홍님께서 기업에서 옵스나우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시려면 일단 기업에서는 단일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여러 개의 CSP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뭐 서비스별로 혹은 뭐 팀별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텐데요. 예, 그런 그 계정들에 대한 구조를 뭐 AWS로 치자면은 뭐 오르가니제이션이나 뭐 랜딩 존을 이용하셔서 구조를 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구조들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공통 리소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점검하고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거버넌스 서비스를 도입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옵스나우에서는 거버넌스가 클라우드의 핵심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는 뭐 정책이죠. 어떻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회사 전체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표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가 앞서 웨비나에서 장표에서 설명드렸지만 가트너에서도 뭐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이드 레일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 가이드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준수해야 되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기본적인 표준적인 정책이 없으면 실제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준들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불필요한 자원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낭비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서 초반부터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표준들,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레일들을 명확하게 잡고 가야만이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제가 되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버넌스는 클라우드에 있어서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아까도 잠깐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를 점점 사용하는 것이 커지면서 실제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예전에 잘 보였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거나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전체의 비용들이나 전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리소스들이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리소스 개수가 10개나 20개, 30개 서버가 이 정도의 숫자라면 실제로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기는 쉽죠. 근데 하지만 이런 서버 숫자가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리소스 중에 과연 우리 회사가 정한 표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서버들이 있느냐라는 것들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회사의 전체적인 표준 정책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이 잘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이 갖춰져야만이 회사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또 제시하는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이민수님께서 옵스나우를 사용하여 거버넌스 정책 관리 방법과 규정 준수 검사를 하는 동안 고려하고 유의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정책 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사용하고 싶은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정책에 대한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자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 정책화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규정 준수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는 규정 준수 검사를 할 때 옵스나우에 등록된 모든 계정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자가 검사 설정 변경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계정의 범위와 또 제외해야 될 화이트리스트 리소스들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같은 기능을 통해서 뭐 테스트용 리소스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리소스들은 제거를 하셔야 쓸데없는 불필요한 미준수 항목들을 발생하지 않아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양정수님께서 올려주신 저희 옵스나우 피놉스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특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피놉스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특장점 첫 번째는 저희가 클라우드의 운영에 있어서 회사가 표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자원의 운영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기준, 어떤 보안에 대한 기준, 이런 각각의 기준들에 있어서 기업에서 반드시 처음부터 어떤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는 한 20여 가지가 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의 카테고리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정책 안에는 200여 가지의 규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버넌스를 고민하시는 기업들에서는 어떤 많은 고민 없이 저희가 단연간의 클라우드 운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바로 오늘부터라도 적용을 하셔서 회사의 정책들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책들을 어떤 원하시는 스케줄을 통해서 자동으로 검사를 하고 이런 정책들이 위반이 된 리소스들을
리소스 하나하나의 단위까지 저희가 그 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태그를 달아야 되는데 태그를 달지 않는 리소스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돌리시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리소스 중에 태그가 달리지 않은 정확한 리소스들을 리스트업을 해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리소스들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표준된 정책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개발팀에서 이러한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가지 규칙 외에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CSP라든지 아니면 그 애저와 관련된 정책들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운영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확장된 기능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장점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써니님께서 옵스나우 멀티 CSP를 지원한다고 하면 CSP 모니터링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멀티 CSP 환경에서 저희 옵스나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요, 각 서비스의 자원 비용 정보는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버넌스 서비스에서는 지금 AWS랑 Azure CSP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쯤에 GCP CSP까지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옵스나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자원, 비용, 그리고 보안까지 한 번에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호님께서 옵스나우 에셋 앤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경우 베이직,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제품 구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옵스나우 거버넌스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옵스나우는 이제 크게 베이직,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베이직은 저희 모든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무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비용에 대한 청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터프라이즈는 저희가 이제 유료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으로 여기에 거버넌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을 하시면 여기서 비용이나 자원에 대한 최적화 기능들과 더불어서 거버넌스까지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저희가 리셀러들을 위해서 화이트 레이블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리셀러들을 위한 화이트 레이블을 제공을 해드릴 때 여기에는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 그 다음에 웨비나에 대한 Q&A 세션을 이제 마칠 텐데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시간을 내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